내가 결혼해야 되나? 아,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해야 되나? 당신 아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혼하는 거야. 아니, 왜 그분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걔가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이혼 안 하겠죠. 우리의 시선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나는 왜 그럼 선택장애가 있을까?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제가 일요일날 사무실에 있는 이유는 상담이 있어서 이제 출근하게 됐는데요. 회사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만 상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자영업자니까 최대한 맞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결정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죠. 선택장애라고 하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막 찾아보거나 정보를 그리고서 물건을 사요. 비단 물건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결정장애인 요소들이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조차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아,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해야 되나?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전공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사실 근데 이거는 대학은 이제 수능 성적으로 많이 결정이 되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고 이미 정해졌어. 뭐 전공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아니면 직장을 무엇을 가질 것인가? 다 결정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의 상위에 있는 결정 장애는 결국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이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 장애.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그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들에 있어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 물건을 사는 데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거 사야 되나 저거 사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장애, 결정장애라고 부릅니다. 중국집에 가서 메뉴를 정해.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아, 나 결정장애가 있어서 못 고르겠네 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선택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심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답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내 삶인데 내 생각을 의심하면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것인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결혼을 할 때 누군가의 동의를 얻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친척들 아니면은 주변에 뭐 아는 사람들의 동의, 수긍.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아, 너 되게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는구나 라는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혼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이혼할 때도 주변 사람의 동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주변 사람이 근데 누구냐? 놀랍게도 그 동의를 얻으려고 이혼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경우는요. 두 번째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님의 동의를 얻으려고 해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 특히 시어머니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혼을 결정하는데, 내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당신 아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혼하는 거야. 라는 결재를 왜 시어머니한테 받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여기서 그 시어머니가 중재자가 아니잖아요, 전혀. 시어머니는 가정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이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는 있죠. 기여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혼의 선택이 정당하다는 평가를 그쪽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결국은 내 생각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돌아가는 건.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막 폭언을 해. 그리고 막 주사가 심해.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난 참았어. 근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한테 하는 폭행은 참을 수 있는데 내 아이들한테까지 하는 폭행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왜 시어머니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뭐 중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연락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두 부부가 싸우더라도 두 사람이 싸우는 거고 화해해도 두 사람이 화해하는 건데 왜 상대방 배우자 부모에게 연락을 왜 하는 거예요? 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내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편을.
처음에는 뭐 들어줄 수 있겠죠. 그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이혼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 말 들어주고 자기 아들, 자기 딸한테 연락해서 이런저런 뭐 개선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이혼을 결정했는데 전화하던 찾아가던 해서 우리 남편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당신 아들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편을 들어줄까요? 아니 왜 그분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분은 왜 객관적이어야 되죠? 말이 안 되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미 내가. 그리고 또 배우자한테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아니 인정을 하면요 여러분, 걔가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이혼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혼이라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이 실패, 결혼 생활의 실패인 이혼을 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쟤랑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애랑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도대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남편한테 이혼 사유, 남편 아내한테 이혼 사유를 수긍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혼 안 했다니까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상대방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한다. 이러이러해서 이혼하게 됐어요. 그런 절차 필요 없고요. 상대방 배우자가 동의할 리가 없고요. 설령 동의한다고 해도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3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의 동의를 얻으려고 해. 여러분 그 이혼하시는데요. 동의는 필요 없어요.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이 내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셔도 여러분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혼에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어요. 부모님이 제가 이혼하는 걸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 여자분들이 또 특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친정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건가요? 남자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제가 이혼하는 걸 동의하지 않아요 라는 것을 물론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것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왜냐면 결혼이나 이혼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난 이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혼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배우자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더 황당한 거고요. 그건요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당신 자식이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혼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그 시부모님한테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 시부모님한테서 내 이혼의 정당성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상처받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상처받아요. 그걸 인정하길 바라는 내가 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다른 사람의 동의, 지극히 개인적인 결혼과 이혼에조차도 다른 사람의 동의를 자꾸 갈구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역시나 그거예요. 내가 선택 장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왜 그럼 선택 장애가 있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혼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목표는 정해졌어. 나의 행복이에요. 첫 번째는 나의 행복이고 그 다음이 내 주변 사람의 행복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행복을 도외시하면서 다른 사람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 위선입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은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얘랑 결혼하면 행복할까? 라는 것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구나에 대한 성찰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이혼을 하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과 이혼하면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장애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일은 뭐다? 결혼, 이혼을 막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쟤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쟤 되게 기분이 좋다 오늘. 쟤는 이런 걸 좋아하지? 쟤는 이런 걸 싫어하지?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렇게 해. 근데 정작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뭘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는 오늘 기분이 어떻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건 없어요. 나에 대한 배려는 없고 언제나 타인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나아간 것도 네가 한 거고 멈춘 것도 네가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는 결혼을 할 것인지 이혼을 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에서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오늘 저녁으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는 모두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날은 짬뽕을 좋아하고 저런 날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선택하면 된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걸로 충분하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런 선택들.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렸던 선택들이 결국은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멈춘 것도 네가 한 것이고 나아간 것도 네가 한 것이다 라는 공자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너네 선물 사왔어. 맞춰봐. 뭐게? 수도에서 샀어? 맞았어. 맞았습니다. 딩동댕. 딩동댕 아니다. 똥. 좋아? 너무 좋아? 어? 기뻐? 너무 기쁜 이거 표정이야. 견과류잖아. 나 안 먹어. 쿠키도 있어. 진짜? 너네 네 거 하나, 막둥이 거 하나. 아니 싫어? 아직 안 좋지? 갔다가 나와. 좋은 표정 지어봐. 뭐해? 좋아. 웃어봐. 호호호. 그럼 한 2시에 영화 보러 갈래요? 신우 저 표정은 뭐지? 충격받은 표정인데? 신우 그러면 엄마 선물 안 사다 준다 이제. 예? 진짜 저기 공주 2 영화 표가 있는데 뭔 영화? 안 가? 아 공주. 뭐 공주로 들었어. 공주 2가 뭐야? 먹어봐. 뭔 영화야? 나도 공주로 들어. 그치 공주로 들었지 너도. 영화 좋아하지? 아니가 맨날 공주에서 공주로 들리나봐. 이제 귀에 딱지가 되더라고. 먹자.